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말 시키면 하십시오. 자, 오늘 영장 집행 마지막 날이라서 네 분 모셨는데 한꺼번에. 자, 검사 출신의 김기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의원님 지금 곧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경찰 출신 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류삼영 이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삼영입니다. 할 말 많죠? 너무 속이 상해서 저 오늘 아침에 4시부터 일어나서 오늘 5시가 너무 좋은 시간인데 분명히 가겠지 가야 된다 하다가 이게 가겠지로 갈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갔으면 좋겠다. 왜 안 가지? 네. 에이 나쁜 놈들. 나 진짜. 오늘 꼭 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지금 공수처 입장과 경찰 입장이 상당히 온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경찰은 경찰 전국 뭡니까? 직장인 협의회 직협회에서 네. 경찰 특공대 전국에서 네. 투입할 수 있다. 투입해야 됩니다. 투입해야 한다. 네. 하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경호처 안에는 그 경찰 특공대 20명이 파견이 돼 있습니다. 근데 특공대에서는 그 중화기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가장 무기가 많거든요. 근데 안에가 20명이 있고 바깥에 서울청에 한 80명 정도가 지금 경찰 특공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 줘야지 거기서 당연히 무기를 쓰는 일까지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 바깥에서 들어가 줘야지 혹시라도 안에 있는 경찰 특공대가 나오더라도 이제 뭐 기선제압이라든지 위력 과시가 몇 가능합니다. 명이에요? 전국 경찰 특공대 다 모으면? 그 전국에는 지금 지역별로 있거든요.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수백 명은 되는데 뭐 수백 호남권에 하나, 뭐 영남권에 하나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서울에만 하더라도 바깥에는 한 80명 있고 그 안에 2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다 모아가지고 한 200명 정도 되나 보지. 그러면 예. 그 경찰 특공대도 투입하고 그럼 또 어떻게 이게 성공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어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어지를 꺾은 게 그 현재 화기를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겁을 내서 나온 걸로 보는데 예. 그때 실제로 사람 발포하라는 지시도 지시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있고. 거고 지금. 예. 네. 설사 그 총을 쏘더라도 사람한테 바로 쏘지는 않고 설사 쏘더라도 총 맞을 각오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처음에는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예. 같아요. 너무너무- 이 정도 체포영장 제시하는데 그리고 그 방해하면 특수공무 집행 방해인데 그렇죠. 설마 네. 막아서겠냐 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검사들이 미친 자들이라고 제가 100만 번쯤 얘기했는데 아니, 그 정도도 생각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건 정말 준비 부족 내지는 그리고 그죠? 인원에 대해서도 저 지금 100명, 200명으로 중과부적이었다 하는데 인원이 그 경찰 인원이 밖에 그 얼마나 뭐 수천 명이 있었죠. 2,700명 있었다 하는데 그러니까 누다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총은 처음부터 그 경호관들이 총 쓰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네. 전혀 상황 바뀐 건 없는데 갑자기 공포가 생겼는가? 현장에 보니까 총도 있고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이라 가지고 이런 상황 판단을 보고받고 나서 거기서 그 확 쫄아 버렸나? 갑자기 이제 겁을 낸 거고. 공수처장이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처음부터 그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상황에서 달라 했으면 그 정도 열의가 있고 죽을 각오로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한 게 아니고 그냥 가오 잡으려고 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는 게 경찰이랑 아니 경찰이 했으면 잘할 수 있는 걸 뺏어서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 그 책임이 권한이 자기가 있고 예.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고 하지 마라 체포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공무집행 방해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사실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경험이 필요한 거고 예. 이제 특히 저런 현장 상황 같은 것도 맞닥뜨리기 때문에 기존의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특히 저런 큰 사건은 담당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처음에 저 사건을 가져갈 때 걱정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저런 경험도 수사 경험도 좀 많지 않고 그런 공수처가 저 일을 감당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네, 박은정입니다. 네, 하이톤이 죄송합니다. 늦어서. 지금 그 일단 성토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특공대 말씀을 하셨는데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내전을 하면 되죠. 내전. 국민들 간에 경찰하고 경호처하고 서로 총 쏘고 이렇게 내전해가지고 제압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은정 의원님은 평상시에 초광성인데
요 지점에서는 그 총 쏘는 건 피할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지금 없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발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박종준은 발포할 수 있는 거 하잖아요. 하늘에 쐈겠죠. 예, 하늘에 사람을 쐈겠죠. 하늘을 그러면 예. 서로 이제 특공대 가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예. 무슨 어디 그 남미의 어느 나라처럼 그렇지. 서로 싸우는 거죠. 만약에 그래가지고 경호처가 한 발이라도 쐈으면 경찰도 하늘을 향해 쐈겠죠. 네, 그렇게 안 쓸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서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누구 한 명 잡고 뭐 윤석열 하나 잡는다고 그 뭐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데 지금 이제 공수처가 지금 실망스럽게 제대로 체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그날 물러섰던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물러섰던 것은 좀 더 좀 대치를 해서 이제 설득을 하고 들어가고 이런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일찍 빨리 나온 물러나다. 거는 근데- 뭐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뭐 내전 뭐 이런 거 이제 이것보다도 사실 내란 세력과의 이제 불의한 세력과 이제 싸움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기 어린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좀 유린하고 있는 그런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에서 그것을 들어갈 때는 그런 정도는 예상을 해야죠.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 잡아가시오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 극렬하게 저항을 할 텐데 적어도 저항하는 척하고 실제로 내준다 하더라도 맞아요. 첫 번째 단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항하는 척은 하면서 공무집행 방해는 안 될 정도로 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아마 어떻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저항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 기세 싸움 아닙니까 집행이란 게. 네. 그래서 아까 특공대 말씀하셨는데 특공대 들어가고 했을 때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극렬하게 저항한다 할지라도 싸움은 기세인데 일종의 싸움인데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된 채로 들어가서 오후 1시 반에 나왔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너무 일찍 저는- 나왔어요. 네. 예, 저는- 총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 100번 인정하더라도 너무 일찍 나왔고 그 나오더라도 야 다음에 올 때는 못 맞겠다. 이런 정도 인상을 심어주고 와야 되거든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씩 뜯어내가지고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날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영장을 집행할 때 한 번에 되겠느냐?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뜯어오는 작업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당신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 현장에서 체포하고 체포를 데려오고 했었어야죠. 또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도 데려가 또 다시 데려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아 내가 이러다가 정말 폐가망신하고 앞에 연금도 200명 있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200명 보내가지고 10명만 뜯어와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또 돼요. 신선한 200명 또 보내요. 그렇죠. 또 10명 뜯어오고. 근데 아까 박선원 의원 얘기가 그 뜯어내면은 발포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1월 3일에 그걸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굉장한 패배감과 모욕감을 느꼈겠지만 모욕감 느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찰에서 느꼈겠죠. 작전을 해본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1월 3일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쫄래쫄래 들어갔다 털레털레 나왔다는 그러니까, 네. 생각밖에 안 그렇죠. 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잘못한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많지만 첫 번째는 거기에서 뜯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박종준 처장을 현장 체포를 했어야죠. 체포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경찰과 국방부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수장이 날아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수장을 일단 날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각성을 합니다. 다 와야 되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이 이제 경호처는 굉장히 특별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일반 공무원들이랑 달리 로열티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바로 각성은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다음 지휘하는 사람은 네. 내가 잘못했다간 나도 날아가겠다는 생각하기 실장도 때문에 뜯어오고 그다음에 본부장 뜯어오고 다 세 뜯어오면 명까지는 되지. 세 명까지 본부장까지는 네. 다 현행범 체포를 했어야 됐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1시 반에 나올 게 아니라 계속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2박 새벽 3일 1시까지 버텼어야죠. 네, 한 계속 2박 3일 버텨야죠. 있을 생각을 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전선이 거기서 마련이 됐으면 거기를 그냥 우리 앞마당으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100번 들어가서. 동의합니다. 첫 번째 그런데 그게 1차전에 실패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2차전을 준비하는 상황을 보면 너무 또 나이브하고 안이한 맞아요. 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은 금요일날 실패했다 하면 토요일, 일요일 기대하고 그게 뻗치기를 해가 밤을 새고 있는데 휴일이란 이유인지 뭔지 모르지만 미뤘다가 오늘 마지막 날 임박해서는 마지막 날 새벽에 이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 기다리는 아니 국민들의 저희들 이게 뭡니까? 저희도 새벽에 다 일어나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예. 저희 그 망원으로 찍으려고 호텔도 다 예약했단 말이에요. 그런 비싼 호텔들도 다 예약해가지고 있는데. 1차전에 큰 대실망을 시켰으면 2차전에서는 진짜 반성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이고 오히려 더 약해져서 지금 가는 추세로 봐서는 체포영장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사전영장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약한 정료의 선택을 지금 가고 있는 걸 보니까 1차전보다 더 실망스러운 게 지금 그 이후의 행태죠. 그리고 잠깐. 네. 방금 들어온 단독인데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로 넘기겠다 공수처. 법원서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 줄 테니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잘 네. 됐죠. 네. 아니요. 지금 그 잘못됐고 잘못됐어요? 경찰에 보내면 네. 경찰에서 체포영장에 기해서 이제 집행을 하면 좋겠지만 네, 네. 만일에 그 또 안 되면 또 이제 구속영장으로 또 이제 넘어가고 네. 그러면은 아니 저는 경찰이 일단은 이 사건은 가장 기소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네. 기소를 빨리 하려면 경찰이 지금 열을 그다음에 검찰로 갑니다. 검찰 송치. 이 사건 어쨌든 검찰로 갈 수밖에 잠깐만요. 없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지금 경찰로 보내면 민주당도 경찰로 보내라 그러고 지금 경찰로 보내려고 하는데 네. 그 체포만 경찰 하는 건 괜찮죠. 그래서 체포만 체포만 체포영장 하는 건 집행을 경찰 괜찮죠. 넘기겠다. 사건을 넘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경찰이 체포만 하게 되는 경우.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 저- 사건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체포영장을 하는 것은 경찰이 사건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경찰이 열흘, 그다음에 검찰이 20 이렇게 그게 또 아니고 한 달이 걸린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그건, 원포인트로 지금 그 단독으로-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 같아. 집행지휘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집행지휘를. 집행지휘를. 아니 집행지휘 공조본으로 같은 수사 주체로 인정을 해서 이렇게 경찰한테 그럼 체포의 사건은 권한과 어디로- 책임을 자, 기사 넘겨주면 내용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게 제목밖에 안 나와가지고. 자, 기사 내용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기사를 볼 수가 없으니까 기사를 출력해서 가져다 주든지. 지금 나온 기사. 집행만 넘기는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집행을 넘기는 어쨌든 이제 공수처에 있더라도 결국 검찰로 또 이첩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없기 갈 수밖에 때문에 없죠. 시간적인 것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어찌됐든 지금 공수처에서는 굉장히 유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기세 싸움이라고 아까 네. 얘기했는데 경찰만 쫙 이렇게 들어갔으면 또 달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경찰만 들어갔으면 그렇죠. 성공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공수처 아니, 그 쉽지 검사 않죠. 2명, 네. 3명 가가지고 이 공수처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에 큰 대한 사건을 안 해본 네. 사람이 현장에서 그렇죠. 총기가 대치되고 하는 이런 네.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에 반대하는 게 반비례한 책임인데 자. 그 책임을 두려워한 거죠. 최신 뉴스는 집행권만 경찰에 넘긴다. 네. 집행권만 집행. 경찰에 넘긴다는 체포영장 것이 집행권. 그러면 그러니까 서로 공조본부 내에서 그렇게 네. 역할 분담을 하기로 그런 것 했다는 같아요. 근데 아니 건가요?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죠.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네. 집행만 네. 공수. 아니, 오늘도 그렇게 경찰에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오늘도 다 그렇게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일단 그 안에 33 군사 경비단이 있고 네. 55 경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인인데 한 450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견 해제를 일단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협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했죠. 네. 경호처의 직접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파견 해제를 해야 되고 복귀 명령을 해야 복귀 명령, 그렇죠. 복귀 명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 20명 그 경찰 특공대에 대해서도 파견 해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딱 경호실 사람만 딱 남겨야죠. 남도록 해야 그렇게 됩니다. 남겨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들어갈 때 안에 들어가면 지금 차벽을 세워놨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차벽을 다 레카로 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끌어내야 끌어내야죠. 하는 이유는 기동대 버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기동대 버스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스크럼을 짜면 그 사람들 떼서 집어 넣을 때가 그렇죠. 필요합니다. 네, 그러지 그렇죠. 않으면 떼냈다가 다시 가서 붙거든요. 저는 이 경찰이 집행 권한을 가져오면 경찰은 여기에 수십 년간 숙달된 사람들 아닙니까? 최적화돼 네, 있죠. 네. 수사가 아니라 경비 그렇죠. 작전하듯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필요하면 말입니다만 헬기 띄우세요. 헬기 필요하면 띄우고 띄워야 되고. 경찰 특공대 들어가고 네. 그 만약에 또 스크럼 짤 거 아닙니까? 네. 스크럼 짜면은 사람이 체력을 24시간 유지할 수 없어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00명밖에 없고 여기는 수천 명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고립을 시켜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네. 계속 뜯어내요. 아, 네, 그러고 네. 또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수수방관하겠다는 게 공격 의사가 없다는 게 네. 이거는 공격 안 하겠다는 뜻이고 나중 공무집행 방해에 대비해서 그렇죠. 공격 의사가 없다는 건데 그 공격 없는 의사 없는 200명이 무엇이 도려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멱살 제가- 잡고 싸우긴 했대요. 지목질하긴 아니 했대요. 그리고 스크럼 짜면 네.
팔다리 그냥 4명이 한 명씩 뜯어내면 뜯어내면 금방 금방 떨어집니다. 뜯기죠. 그렇지. 경찰이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노조들이 이렇게 그 점거하고 있을 때 맨날 노조든 누구든 집회하고 있을 때 경찰이 얼마나 잘 그렇게 뜯어갑니까? 뜯어냅니다. 정말 정말. 그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수많은 건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정도 하고 아마 이제 뜯어가면 네. 뜯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무력하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래 따길래 이거는 네. 완전 찬스다 싶었는데 찬스다 그걸 해석을 거꾸로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기에 이제 저기 그 기사에도 경찰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이 말했다. 그래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보도는 났는데 저게 아마 저런 게 페이크가 계속 나올 거예요. 네. 4년 전에도 그렇지.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조사를 안 받아요. 이 사람은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경찰에 집행을 넘기는 이 부분에 이제 법률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찰이 그렇게 이제 그 체포를 하기만 하면 이거는 뭐 영장이나 이런 다음 단계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박원정 의원님 생각은 그 체포 그 집행 그 부분만 딱 가져가야지. 안 그러면은 그래야지 경찰로 넘기면 네. 이 사건이 어쨌든 검찰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야 돼요. 시간을 줄이려고 그리고 공수처로 검찰이 이 사건을 어쨌든 이첩을 보냈기 때문에 검찰이 그 김용현 공소장 보도자료 낼 때 그냥 막 윤석열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어놨잖아요. 네. 수사 그렇지. 내용들을. 우리가 더 잘한다고 우리가 더 보여주려고. 잘한다고. 그러니까 공수처로 넘겨놓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검찰이 그건 우리 맞지. 보여주려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되돌아 갈 수가 없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뭐 체포해서 열을 하면 좋은데 만일에 그게 안 되면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사전구속영장을 집행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검찰로 넘겨서 빨리 검찰에서 기소해야 자, 됩니다. 아니, 특검이 되면은 좋겠고요. 특검이 되면은 특검이 되면 제일 경찰로 좋아. 다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까끌로 해서 지금 체포영장을 했는데 체포영장 안 된다고 체포영장 자체를 포기하고 사전 구속영장으로 가고 그럼 저쪽 전략은 체포영장 막았고 사전 구속영장 뻗대면 그냥 불구속으로 간다 이런 그렇지 전략이기 않습니다. 때문에 이 체포영장은 집행이 돼야 집행이 되고 돼야 되죠. 요 그러니까 저기 네. 일단 저 영장 실질심사에 안 나옵니다, 이 사람.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나온다고 바로 말은 잡힙니다. 했지만 아니요, 절대 안 100% 나와요. 페이크 페이크, 거짓말이에요. 네. 저는 맞습니다. 박 의원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 면은 뭐냐면 일단 뭐 단독 저 기사를 보니까 저기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는데 네. 오늘 안할 그게 생각이네. 오늘 그렇게 해도 돼요. 오늘 지금 그렇게 해도 해도 돼요, 돼요. 지금. 그렇게 해도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안 되면은 다시 저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또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도 프로세스는 비슷합니다. 어떤 비슷한 게 비슷하죠. 뭐냐면 네.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받을 거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시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 시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경찰에 넘기든 어떠든 간에 어떤 시점이든 체포가 되면 그게 공수처에 있든 경찰에 있든 간에 10일 이내로 무조건 검찰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질질 끌린다는 우려는 조금 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잠깐만요. 네. 여기서 체포영장 연장과 사전 구속영장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사정소영장 왜냐하면 전두환 그 당시에도 95년도에 소환을 계속하니까 안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연희동 그 골목 성명 발표하고 합천인가요? 뭐 어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네. 검찰이 체포영장 안 하고 구속영장 바로 받았어요. 그리고 구속영장 가지고 저기 합천 내려갔거든요. 네. 고향에. 그러니까 이것도 체포영장 끌지 말고 근데 그거는- 사전 구속영장을 받는 게 그거는 저는 맞다고 관저에서 생각해요. 경호를 받지 않고 개인이 움직인 사례고 제가 지금은 조금, 네. 이게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구속 제도가 좀 다를 때 얘기고요. 지금 좀 달라졌죠. 사전 구속영장에서 실질 신문을 하게 되고 이제 뭐 이런 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체포영장을 이제 여기서 끝내고 사전 구속영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일주일짜리 구속영장을 내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포돼서 그렇죠. 구속영장을 낼 네. 때도 일주일치를 내주거든요. 그럼 일주일치를 내주면 구속영장이 나오면 그때도 우리가 저기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법원에서는 6개월 정도 이 정도의 구속영장을 내줄 겁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어떻게 좀 잡아봐라 할 텐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젠 6개월 정도 나오면은 6개월 동안 집행을 계속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이제 놔둬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유야무야 되고 이제 탄핵도 이렇게 아, 가겠죠. 윤석열에 저는- 대해서는 놔주지 않죠. 놔주지 저는 그렇게 될 않습니다.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어차피 프로세스는 똑같아. 네. 왜냐하면 데리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똑같이 가서 잡으려고 가서 만약 구속을 했잖아요. 구속을 하면 윤석열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겠죠. 그렇죠.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면 지금 현재 체포돼서 하는 그 영장 실질심사와 똑같은 형태로 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형식은 똑같습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실질은 똑같으니 저는 체포영장을 한번 보통 일주일 해서 집행이 안 되면 또 한 번 보통 청구를 해서 또 한 번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장을 한 번 더 체포영장을 해서 일주일 정도 해서 계속 박은재 잡으러 의원님은 가고. 바로 사전구속영장으로 네, 가자. 네. 저는 근데 아니 그 첩보영장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윤석열 뭐라고 뭐 이렇게 표현한 거는 제가 우리 군경이 저기 그 다치면 안 된다 그런 표현에서 이제 잘못 말씀드린 다치지 것 같고요. 않고 일을 하는 게 다치지 최선이다. 않아야 된다는 표현에서 이제 아니 윤석열 뭐라고 그러려면 말씀드렸는데 사전 그건 구속영장도 죄송하고 안 되고 체포도 안 되고 저는 다치지 않겠다는 그런 나약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읽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 경찰 우리의 그 저 경호처 그러니까 경호처 그 어린 그 사병도 있고 밑에 직원들도 있는데 서로 다치지 않게 국민들 간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체포 적부심 들어옵니다. 체포 과정이 불법했다고 윤석열 측에서 체포 적부심 들어오면은 불법하다고 석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하게 신병을 말씀이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쪽에서는 지금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치면 체포에 특화된 경찰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예, 체포는 무조건 진행이 돼야 되고 체포를 포기하는 순간에 구속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한 단계 실패를 받고 그쪽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음 구속 영장에서도 그보다 더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 보고 지금 정리된 게 나왔어요. 지금 공수처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거꾸로 경찰에 요청했답니다. 지금 공수처 내에서는 나름 회의 끝에 이 체포에 관해서는 경찰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경찰이 얼마나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레카차가 필요합니다. 레카차에 부르면 되지. 레카차하고 점심 네. 때부터라도 합시다. 오늘 하면 20, 좋겠어요. 오늘 24시까지이기 네, 할수 때문에 있죠. 시간은 충분하고 네. 그다음에 12시간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사실상 저렇게 선언하지 않고도 원래 가능한 겁니다.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은 네.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네. 하도록 그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굳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경찰에 맡겼으면 집행을 돼.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 네. 가가지고 맡겼으면 돼. 다 망쳐놓은 거죠. 지금 첫 번째 그렇죠. 가서. 그래서 경찰 한 몇천 명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고 레카로 다 차 뽑고. 네, 레카도 그렇죠. 뽑고. 그렇죠. 버스 근데 계속 올라가고. 시간적인 한계가 지금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열 몇 시간 있는데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걸 뛰어넘고 레카차로 끄집어내는 상황에서 자정이 이제 와버리면 상당히 애매한 근데 상황이고 그거 체포 시간 연장을 같이 하면서 오늘 하는 게 오늘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 이렇게 돼야 될 맞습니다. 겁니다. 이제 일단 체포영장 일주일 기간 내에 한 번 집행했잖아요. 네. 그러면 법원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장을 내달라고 할 때 명분도 필요한 거예요. 한 번 하고 다시 한번 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오늘 해야 일주일 되고. 동안 딱 한 네, 번 네, 네.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원에도 재청구할 때 그 사유를 적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 사유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하고 오늘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고 나중에 24시간 넘어갈 것 같으면 다시 9시나 10시쯤 맞습니다. 해서 네. 지금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 중인데 그리고 그게 영장이 동시에 필요한- 진행이 그렇죠. 돼요. 네. 밤에 하면 돼요. 네. 9시쯤이나 이렇게 넣으면 영장 판사 서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경호처가 총 합쳐서 700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 행정하는 사람 다 빼고는 한 400명.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그 대통령 대행과 전 대통령 가족들 다 빼면 실제로 그 안에서 그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300명, 최대 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가서 어쨌든 300명을 다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오늘 가서 100명 체포하고 그 엄벌해야 됩니다. 네, 거기 내일 막는 가서 또 사람들은. 200명 체포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경찰 하나씩 다 뜯어내야 특수단이 어차피 됩니다. 오늘 밤 12시밖에까지 안 되잖아요, 시간이. 예. 근데 오늘 늦게 시도해서 이 결정이 늦게 났기 때문에 네. 실패하더라도 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넘어갔다. 네, 네. 그러면 그럼 이제 경찰도 문제되고 경찰도 공수처는 더더욱 넘어가요. 문제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할 것 지금이라도 같습니다.
해야 만약에 됩니다. 경찰한테 해야 넘기면 되죠. 지금이라도 집행하면 그냥 한 2시간 준비해서 하면 되잖아요. 체포영 다시 해야 받고 됩니다. 하면 근데 돼요. 처음에 네. 우리가 이제 체포영장 연장하는 거가 그렇죠. 동시에 동시에 하면 그렇죠. 돼요. 근데 박종준 얘기를 한 마디만 하고 싶어요. 예, 예, 경호처장. 우리가 박종준에 대해서 처음에 다들 판단을 잘못하셨어요. 맞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네. 안 막을 거라고 너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페이크를 하면서 네. 하다가 이제 막 저기 그렇지 열어줄 않다니까. 거라고 판단들을 잘못하셨던 것 같은데. 보니까 박종준이 이거를 결사적으로 막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독수도 마찬가지고 내란의 공범으로 맞습니다. 수사받아야 되는 네, 상황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죄를 막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박종준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계산을 하고 짰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저는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공감.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중으로라도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국수본에서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 이것이 문제는 없는지 그 체포영장 집행을 국수본이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국수본이 오늘 하고 체포영장을 연장하든 구속영장을 받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경호처에 대해서 지금 윗대가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두머리. 우두머리를 다 쳐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격한 발도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박종준, 그다음에 김성훈, 그다음에 이광우 이 네. 세 명만 치면 돼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국수본에서 이 사람들 내란죄부터 시작해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특수공직방까지. 그래서 지금 체포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2차 소환 지금 하고 있고 네, 네. 그 정도면 체포영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체포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야, 오늘 하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오늘 하면 내일 돼요. 중으로라도 오늘 안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그러니까 때는 오늘 안 안에 들어가 나옵니다. 있습니다. 안 예. 나오면은 오늘 이번 주 중으로라도 체포영장 해가지고 잡아오면 그 윗선을 잡으면 여기 다 무너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리고 들어가면 오늘 됩니다. 들어가서는 현장에 아, 있는 그럼 체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네네.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저는 체포를 아니요. 하든지요. 같이 체포를 하든지 아니요. 가서 체포를 하든지. 첫날은 나와 있었는데 오늘은 안 나옵니다. 오늘은 네,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네. 오늘은 들어가서 오늘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한 100명 뜯어낸다는 최고 그 생각으로. 지휘자부터 계속 현행범 체포해서 계속 뜯어내 200명 가면 있대잖아요. 네. 그 중에 반쯤 뜯어내면 되잖아요. 맞아요. 뜯어내고 오고 내일 또 뜯어내고 계속. 그다음에 아니 아까 현장 지휘자만 이렇게 걷어오면 그 그런데 사람들은 어제도 끝나죠. 경호관이었고 예. 그렇죠. 오늘도 경호관이고 그죠. 내일도 경호관 할 경호관 해야 사람이고 되는데. 수뇌부들은 그러니까 그 윤석열 들고, 대통령 예. 때문에 어공이 됐고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내란의 경호관 안 할 공범들인 사람이기 거죠.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만 드러내면 바로 와야 되죠. 널공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 의견이 그 늘공이 네네네. 제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 네. 그 진상조사단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분이 의견이 분분한데 한 가지는 공통점이네. 오늘 들어가야 된다. 오늘 무조건 들어가야 들어가야 해요. 오늘 들어가야 된다. 오늘 들어가서 12시 시간 딱 돼서 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때까지 한 것만 가지고도 그럼요. 네. 충분한 성과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뜯어내야 윤석열 잡아 되는 나올 거죠. 때까지는 네. 그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문 잠가 버려야 돼요. 아. 네. 근데 제 말은 오늘 12시에 그 영장이 끝나잖아요. 영장을 그러니까 같이- 지금 같이 들어가면서 넣어서 바로 영장을 연장을 재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돼. 재신청? 예. 근데 영장이 지금 재신청을 하면 오늘 재신청은 먼저 나옵니까?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면? 체포영장은 바로 나오죠. 아, 오늘 제- 중으로 나와요. 연장은 바로 나와요? 네, 오늘 중으로 나와요. 그럼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들어가고 연장 신청해야지. 제가 아까 드린 말씀 그래서 네.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한 9시 정도에 밤 9시에 해도 돼요. 지금 음. 체포영장 집행 중이다. 아무래도 시간이 한 3시간 부족할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영장 청구한다 해서 그걸 받으면 예. 내일 24시 넘어도 할 수 그럼 있고. 일단 들어가면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 잠가 버려야 돼요. 맞아요. 윤석열 체포에 나오지 아니, 않는 한은 밖에서 못 나오고. 제가 또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그때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첫 번째 문 들어갔잖아요. 그럼 예. 첫 번째 문을 들어간 다음에 그 정문에 기동대를 세웠어야 합니다. 맞아. 예,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막고 그쵸. 우리가 출입 통제를 했어야죠. 근데 그것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 들어간 이상 그때부터는 다 경찰의 거기는 영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간을 확보할 생각을 안 하고 진짜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윤상현 그걸- 이런 사람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걸 거기. 안 해본 공수처가 지휘를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 장악하고 집행은 경찰이 맡아서 하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공수처가 실력이 안 되는데 욕심을 부린 거예요. 자기들은 들어가서 윤석열을 쉽게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만약 경찰이 계획을 세웠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했겠죠.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작전 계획을 안 세웠던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윤석열 체포영장 오늘 자정으로 끝나지만 그 맡고 있는 사람들은 공집방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네. 공무집행 방해는 계속되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 사람들 뜯어내는 거는 네. 계속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체포영장이 끝나면 근데 지금 이제 공직방이 될 수 없죠. 적법성이 떨어지니까. 특수공직방이 될 근데 수 제가 없죠. 제일 궁금한 거는 오늘 만약에 공수처가 경찰한테 넘기고 오전 중에 경찰은 받자마자 준비해가지고 들어가고 그 사이 공수처는 영장
연장을 신청해요. 예, 체포영장 예. 연장. 그러면 오늘 낮에 신청하면 바로 밤까지도 나옵니다. 나옵니까? 예, 아니 밤도 기다릴 것 없이 아, 이미 이거는 나온 이미 체포영장에. 이미 나온 체포영장이고 다시 집행이 안 돼서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건 연장일 사실상 예, 한 10분 내지 뭐 그것만 해도 되는데 바로 마음만 내지는 먹으면 않겠죠. 한두 그렇죠. 시간 만에 나올 수 있어요. 바로 근데 도장 이제 찍을 수 있죠. 그 연장을 그렇게 빨리 해줄지는 뭐 좀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되겠죠. 예, 그거는 짜기 나름인데요. 실질적으로 예. 요건이 체포영장이 다시 체포의 요건이 살아 있는가, 그러니까 즉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가. 매우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높은 게 아니라 확실하니까 절대적이죠. 지금 안 나오는 두 그래서 제가- 번째는 네. 연장을 해서 또 체포할 실익이 있는가, 그건 당연한 거니. 그러니까 네. 그 두 가지만 따지면 되니까 굳이 그럼 길게 판단할 건 아니죠. 연장 신청하고 경찰에 넘기고 경찰 작전 짜고 그래서 점심때라도 들어가야 되겠네. 예.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너무 치욕적이에요. 모욕적이고. 네. 경찰도 치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은 지난번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렸는데 경찰은 이번에 총 맞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경찰의 그렇게는 수뇌부가 안 내란에 되죠. 지금 예. 공범이 되었기 그러면 때문에 안 되죠. 예. 정말 들어. 아니 그런 언젠가 마음의 잡혀요. 각오가 중요하지. 언젠가. 그런 예. 각오. 그날 그 왜 실패했는가 하면 네.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딱 눈치 작전했는데 이 사람들 눈치가 더 세서 강력한 네. 그 그럴 수 방어 있죠. 논리가 더 네. 세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쪽은 눈치를 보면서 피했는데 이번에 경찰이 특공대를 앞세우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 요 총 못 쏩니다. 그냥 그 무너져요. 그리고 그 정도 어지가 각오를. 중요해요. 어지가 그 중요한 정도 거죠. 각오를 해야 된다. 네. 그 정도 각오.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도 중화기를 다 들고 가겠지만 안전하게 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해 전술로 할 맞아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압도해버려야 돼요. 맞아요. 헬기도 거기서, 오고 막 네, 장갑차 네. 오고 사람 수천 명 오고 야 이건 어쩔 안 수 되겠다. 없게 만들어야 돼요, 이건 안 거기서도. 되겠다. 네. 압도해버려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사방에서 제가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다. 사방에서. 요 앞에만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방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 들어가서 포위를 해갖고 압도해야 돼요. 압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천 명, 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과부적이라고 그때 이야기한 그 기세 싸움이죠, 기세 기세함께 싸움. 만들어야 되는데 안전해지는 방법이 저는 숫자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날은 아마 누가 하나 총 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마음이면. 그러고 지금 특공대가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 저는 그날 공수처가 물러선 거는 그 정도 준비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네, 아니 그때 그 총을 쏴도 그러니까 하늘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마음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니, 근데 봅니다, 저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쉬웠던 것이 네. 너무 1시 반 너무 일찍 나왔다. 그다음에 그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위 사람들을 적어도 10명이라도 뜯어냈어야 된다. 맞아요. 그래야 계속해서 다음 날 가더라도 또 뜯어내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왔잖아요. 그때 사실 만약에 그때 물러서더라도 그렇죠. 저지선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맞아요. 거기다 10명 뜯고 다음날 가지고 또 맞습니다. 20명 또 뜯고 10명 다음날 뜯고, 30명 뜯고 오늘도 뜯고 맞아요. 하면 그렇죠. 되거든요. 그럼 와야 300명만 되죠. 뜯으면 되는 거고 네. 300명만. 근데 이번 작전 지난번 작전 문을 안 열어줍니다. 문 앞에 지금 폴스로 그렇죠. 해가 맞습니다. 차벽을 이래 가로로 하나 세로로 세 개 다시 가로로 하는 거 완벽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기동대가 안 되고 이거는 특공대가 사방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작전 개념이 울타리로 해가 원형 철망으로 지금 다 막아놨기 때문에 입체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공대가 필요하고 특공대의 화력도 필요하고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헬기도 띄워야 돼요. 헬기 띄우고 헬기도 띄우고 장갑차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장갑차 크레인 동원해가지고 버스 드러내고 맞습니다. 네, 드러내야 됩니다. 그 할 수 있는 모든 동원을 다 해야 돼요. 이거는 못 막겠다.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모질했던 거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거는 강력한 법 집행 의지가 없었어요. 비상계엄도 정말 좀 통탄한 일이지만 이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게 이거는 그렇죠. 법치주의에서 가장 그 어떤 맞습니다.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경찰 직장 협의회에서 네. 특공대를 파견해라. 네, 네, 네. 그다음에 이 법 집행이 무너진 이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고 우리나라 무너지는 거다. 그렇게 강력한 성명. 저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윤석열 미친 자라고 하는데 예. 그게 비유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공수처에서.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네. 미친 자예요. 그래서 그 모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맞습니다. 제대로 강력하게 해야지 예. 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해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압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정도까지 할 거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생각 못하죠.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 하면은 순순히 뭐 이렇게 조금 실갱이 하다가 나오는 잡히는 이렇게 생각을 할 생각하는데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날 뚫고 들어갔으면 어딘가에 문을 잠그고 안 나왔을 거예요. 절대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올 사람이면 진작에 나왔어요.
뭐 윤석열은 그때 네. 도망갔다는 무슨 영상도 돌고 그러죠. 그때 네, 차 네. 타고 정말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관저에 있는지도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약간 의심되죠. 걱정이에요. 궁금해요. 딴데 왜냐하면 가요. 딴데 가는 관저 거 있다는 어디 무슨 그 본인이 그 메시지가 없어요 지금. 관저에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잡게 어디 술 먹고 일단 다니면 들어가서 거기 네. 없는 것까지는 확인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다 뒤져가지고 이 영상 하나만 보고 오늘 마칠게요. 이 8시 28분에 고양이 뉴스가 망원으로 찍은 영상인데 차량 2대가 나옵니다. 네네네. 자, 영상 잠깐 봅시다. 차량 2대가 나오는데 저기는 이제 말봐. 방탄 차량 그 마이바흐 2대라고 했는데 한 대는 그 차량이 아니고 차종은 다릅니다. 저희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차종은 다른데 둘 다 방탄 차량이에요. 방탄 차량은 대통령 부인밖에 못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게 빈 차거나 누가 탔거나 네. 탔는지 안 탔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페인트 모션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저 도망간 차가 것처럼. 움직인다는 건 대통령이나 부인이 탔을 거니까 저걸 보고 딴 데 갔다고 생각하라. 아니요. 윤석열이 움직였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거기 캐릭터상 굉장히 겁이 많고 그래서 겁마요. 지금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네. 자기 생각에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움직였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딴 데로 갔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만은 그리고 저는 총기 여부 이런 것들이 윤석열이 지금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본인이 뭔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자기가 총을 들고 있을 수도 그런 있다. 점까지 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에 탔다 하면 그 총격전은 더더욱 없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윤석열이 없는데 총기를 쌓아가면서 근데 저 그건 경호하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네. 결국 이제 윤석열 가도 아니다고 저 생각하겠지. 합동참모장 공관 정도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다 보고 있으니까 멀리 못 움직일 거예요. 맞아요. 저 안에서 네. 움직이는 네. 것이지. 방크 안에 들어가면 그렇죠, 들어갈 수 있죠. 48시간 동안 네. 뭐 꼼짝 못 한다. 거기 술이 없으면 알아서 기어 나올. 이게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미쳐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미쳤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잖아요. 네. 윤석열은 그 정도로 미쳐 있어요. 그렇게 미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보다 더 미쳐야 돼요. 잡을 때는 이렇게까지 맞습니다. 생각 못했지? 크레인 들어간다 이 정도로 미쳐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박종준과 그 3명을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이번에는 앞에 안 나올 겁니다. 그쵸, 안 잡히려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 현행범 체포해야 될 거 아니까 안에 들어가서 무전으로 계속 지시할 거거든요. 무전으로 실제로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우리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하는 사람들이고 무전에다 대고 총 쏘라고 분명히 지시를 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무전 주파수 맞춰가지고 듣고 있다가 근데 그게 힘든 게 네. 경찰은 디지털인데 거기는 아날로그로 쓰기 때문에 주파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1월 3일 이후로 머릿속에서 작전을 수십 번을 돌려봤는데 스크럽 짜고 있으면 옆에 가서 가위로 잘라야 된다. 정말 무전 못 듣게 해야 된다. 네.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독려하는 것과 무전으로 하는 것도 그 그 효과도 힘이- 굉장히 힘이 떨어질 그러니까 거라고 안 현장에 나와요. 있으면 맞아요. 같이 네. 생사고라고 같이 네. 하고 그렇죠. 책임을 지겠다는 게고 뒤에서 숨으면 그렇죠. 자기는 책임 안 지고 그렇죠. 우리만 많이 이런 떨어지긴 하죠. 억울함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현장에 소리 지르는 거하고 다를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는. 심리 전달을 미리 보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당신들 지휘관은 도망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 지휘관은 지금 아주 편안한 곳에서 쉬면서 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은 안 잡혀가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잡혀가면 큰일 납니다. 저 투항하십시오. 이렇게 안내 방송 여러 번 하고 이제 내부 분위기는 되게 강경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경호처 분위기, 내부 분위기는 우리는 우리 해야 되는 일 해야 결사항전이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강하고 세다는 게 뭐냐 하면은 검찰은 그 만일에 윤석열을 잡는다 치면은 그 막 경계를 넘나들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절대로 다치지 않습니다. 기소권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 근데 네네. 지금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150명을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적법 절차를 지켜야 돼요. 조금이라도 뭐가 이렇게 잘못하면은 그렇지. 전부 기소되고 자기 연금 박탈되고 공무원 지위 없어지고 지금 검찰은 그런 이거 실패하길 문제예요.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찰은 근데 자기들 제 식구 감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경계를 넘나들어서 자기가 또 이번에 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잡겠다 이런 의지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수본에서 경호처장, 차장, 그 본부장까지만 좀 없애주면은 곧 체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체포하건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환해서 체포하건 체포만 해주면 밑에 경호처 직원들은 늘공이기 때문에 저는 무슨 발포고 뭐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거라고 자, 생각해요.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요 팀은 내일
만약에 경찰이 오늘 집행하면 내일 다시 모이기로 하고 예.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시 모일 수도 있어요. 오늘 모이기로 다시 모일 수도 있어. 오늘 오후에 특보로 다시 모일 아니,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어쨌든 잡힙니다. 그 잘 짜가지고 이 내전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박원정 어쨌든 검사, 박원정 검사래. 불법. 검사로 더 오래 알아가지고 네. 박원정 의원님은 다치지 않게 네. 그리고 구속영장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시고 김기표 의원님은 그 체포영장 연장하자. 네. 그리고 오늘 들어가자. 네. 예, 두 분도 마찬가지고. 아니, 저도 오늘 생각이. 들어가야 네, 된다고 네. 생각해요. 오늘 들어가야 네.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안 들어가면 그 밤을 샌 국민들한테 네, 우리가 맞습니다. 가서 볼 낯이 그 없습니다. 경찰이 그러면. 그 권한만 넘겨받으면 경찰은 빨리 준비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국수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시다. 네. 오늘 당일날 마지막 당일날 넘겨받았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하더라도 아무도 네. 욕하지 않아요. 하기만 네. 하면. 근데 경찰도 넘겨받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일단 그리고 언제 딴 데 가지 마시고 대기 타주세요. 저희가 윤석열 잡히는 날까지. 저희가 원래 4시에 하는데 만약에 경찰이 점심때 들어가면 점심 때 다시 특보 시작할 거든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예. 점심은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네, 길게 그러니까. 걸리기 때문에 네, 점심을 밥 먹고 해야 굶어버리면 돼요. 네. 도시락. 도시락도 안 되고 점심 먹고 딱 들어가는 정확한 게 판단이 안 돼. 저는 사실 그날도 왜냐하면 밤샐 밤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오늘 집행을 할 때. 넘어가죠. 네. 아니 저는 1월 3일도 1시 반에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약간 조롱하듯이 밥 먹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는 지휘관이라면 11시쯤에 도시락차가 들어갔어야 했어요. 도시락차랑 같이 기동대 버스가 들어갔어야 했어요. 버스가 계속 들어가고 네, 네. 바로 뒤에 경찰이 쫙 네. 서 있어야죠. 거기를 경찰의 땅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야지. 그날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동대가 들어오면 반칙이다 하는 그 말에 맞습니다. 쫄아가지고. 네. 그만 얘기하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뒤에 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오늘 어디 가지 마시고 대기 타자 주세요.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